그러면 앞에 이제 수지 분석 저희가 이제 그림을 이란이안 사만에 대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배치도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수지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분양가, 평당 분양가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사업비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사업 진행 절차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2월에는 경배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3자, 경매는, 당사자가 받을 수 없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3자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너무 프레임을 씌워서, 그거는 정말 너무 엉뚱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3자 법인에 이제 가입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입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을 때 토지주와 토지주가 되면서 법인 주주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200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뭐냐면 분양 계약금의 한 10% 정도, 평균 3,500만 원 정도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토지 사는 거에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8월 정도에는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계약금을 10%의 계약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납입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납입에는 1,800만 원.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시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6월에서 9월에는 이제 잔금 납입. 왜 그러냐면 한 달 차이가 나거든요. 한 달 이내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경매 낙찰 잔금의 30%의 잔금을 납입하고 은행 잔금 대출 60%로 해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은 1,500만 원이 되고요. 3차 납입금이 1,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잔금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2월에는 인허가 부분을 사전 인허가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 그리고 저희가 인허가 관련 과정들을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시 설계라고 하는 실시 설계를 그리는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저희가 인허가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경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9월 이후 인허가가 이제 완료되면 시공사 도급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정된 일군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이제 계속 소통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임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왜 우리가 지금 이 기업, 민간 임대 아파트로밖에 갈 수 없냐라고 한다면, 토지를 95% 사업 승인 이 부분을 무너뜨렸어요. 3기가. 그리고 그거 저희가 땅을 지키려고 정말 무던히 애쓰신 거 다 기억하시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장난을 쳐서 일단 땅을 장난을 쳐서 일단 무너뜨려서 90.2% 정도 지금 4점 몇 프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하고, 그리고 사업 승인이 만료가, 이 사업 승인이 일단은 조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950억 PF가 된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아니면 승인서를 보여주던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승인서를 그러면 보여주던가. 지금 PF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자꾸 준비 다 됐다라는 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일단은 예정된 일군 시공사 도급 계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 공동사업
주체 접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PF가 실행이 될 겁니다. PF 실행으로 사업비 조달 준비가 되고 중도금 실행이 될 거고요. 가입회원 중도금 실행으로 사업비 조달이 완료가 되고요. 그럼 시공사 도급 계약이 되고 나면 시공사와 공급 계약 체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 전에 이제 도급 계약을 하고 나면 인허가 완료되고 요때 이제 뭘 하냐면 동호수 지정을,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때 동호수 지정에 대한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5년 내에 실착공을 꼭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합원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꼭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이 수지 분석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한 1260 정도에서 지금 이제 1300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260 정도로 보다 더 낮을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 진행이 잘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남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지주조합원한테 가겠죠. 왜 그러냐면 지주가 지금 지주가 지금 주주가 되잖아요. 주주가 되고 여기는 지주들이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을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서 시행 이익이 남으면 어디로 가죠? 시행사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사의 이익은 모두 배당이 되겠죠. 주주 배당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 분양가를 또 낮출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내가 낸 돈을 보존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존받으려고 이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업 목적이 뭐냐면 가장 큰 목적은 조합원님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님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지주택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채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이거를 다 해서 집을 짓는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지주 조합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2020년밖에 안 돼 있어서 회계 정리도 안 돼 있고요. 이런 모든, 그리고 사업 승인 조건도 안 돼요. 조건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조합원 추가 모집이 되냐? 이것도 안 돼요. 조합원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허상을 가지고, 사업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돼요. 매출 합계가 나와야 되고 지출 합계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사업이 돼야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합원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2월부터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매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제 조합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셔야 돼요. 뜻을 같이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일정으로
이제 성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조합원들께서 지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그리고 명절 지나서 그러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